우리 저 안홍구 청장님 저기 숙면하십니까? 요즘 좀 숙면이 안 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황칠 이노큐입니다. 네. 자, 그 최근 구매 후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정신과 다니던 남편이 수면제 의존성이 너무 커져서 걱정 끝에 이노큐로 바꿨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틀에서 3일 먹고 바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의뢰. 밤에는 찾아 먹고 밤에 잠에 듭니다. 주말에는 안 먹고도 잘 자고요. 처음엔 잤다 깼다 하기도 하고 가끔 못 자기도 하더니 한 달 지나니까 안정감 있게 잘 잡니다. 꾸준히 밤에 한 개씩 따뜻한 물에 마셨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게 구매 후기 첫 번째고 두 번째 구매 후기입니다. 광고 보면서 늘 망설였는데 76살 어머니가 오랫동안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지난달에 일단 한 박스 주문했는데 드신 첫날부터 너무나 숙면을 취하시고 컨디션도 좋아지시니 너무 만족스러워 다시 세 박스 재주문합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이거 뭐 들어갔기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매우 만족하시는데요.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구매 망설이는 분들 참고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잠이 안 드는 거죠. 예, 보당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못한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본황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금단 현상, 우울증 등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지워드립니다. 본황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인데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한 달 동안만 본황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가가 남들이 다 구매할 수 있는 정가가 네. 8만 원, 인터넷 최저가 59,900원, 김용민닷컴은 설마. 52,000원. 와. 네. 반값이에요, 반값. 거의 뭐 한 40% 뚝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본황칠 이노큐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까지 팔면 본황칠 이노큐에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싸게 팔아도. 거의 원가로 주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팔겠다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비싸게 팔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대변인님, 지금 드시면 어떻게 해요? 주무시면 어떡하려고? 뭐 방송은 잘 해주시려고 우리 사무총장이 계시니까 저는 걱정 없이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라고 왔어요? 방송하러 와가지고. 대놓고 자겠다. 나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집에 가실 때 드십시오. 저하고 황현이하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정치에 대해서. 아니, 그 어떻게 MB가 말이죠. 그 저기 포스코 홍보팀장 지낸 우리 정민우 전 팀장, 그분이 이제 벙커원교회 교인이세요. 예, 그분 말씀은 현재 포스코는 MB 소유나 다름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MB 정권 하에서는 그랬고요. 네. 그 이후에 사실 그 좀 몇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네. 아까 그 포스코도 국민기업이 하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사를 뽑고 그 이사가 자기를 뽑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그 라인이 계속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이 정권에 와서도 지금도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가 비단 포스코뿐만 아니라 KT도 마찬가지고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저 신한은행, 우리은행 다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정리 안 해주면 이런 이 적폐의 뿌리잖아요. 뭐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런 지금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국부 그리고 또 이제 반드시 되찾아야 될 이런 어떤 공적 그런 우리의 주인 없다고는 하지만은 국민이 주인인 그런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분야 이걸 제대로 감독하고 그리고 비리가 있다면은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뭡니까? 대통령 밑에서 찾는다면. 그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김성애 대변인 잠깐 말씀했지만 이게 각 찾는 그 부처가 한 군데가 아니라 네. 이게 전부 다 이 칸막이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 네.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그 금감원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검찰도 있고 네. 이런 그 기관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사실은 유기적으로 예. 돼 가지고 이걸 TF나 뭐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예.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금감원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금감원은 사실 우리 금감원이 전부 다 공무원인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면 국가 예산으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 누구한테 월급을 받냐면 은행, 증권, 보험 회사에서 아이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이익단체네. 그러니까 은행, 증권, 보험 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감독한다는 불가능한 게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딱 금감원장 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고 감사 두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마치고 나가면은 또 그 자리에 다시 취업을 한다든지 신종 전관예우를. 예, 그리고 또 로펌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펌 이야기는 또 잘 들어요. 자기들 퇴직하면은 그 로펌으로 가는 게 꿈이거든요. 그 사람. 네. 그러면서 그 로펌만 일거리 생기면 그 로펌에 또 그 사건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카르텔을 깨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그들만의 리그네요. 그러면. 완전 그들만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분야가 조금 어렵고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들끼리 노는 그들만의 리그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손을 댈 수도 없고 그걸 감독하는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라든지 기재부나 이런 데는 또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권이 사실 제일 큰 권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금권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정계로 진출도 하고 또 나가가지고도 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분-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또 정치인으로 꽂아 넣어야 꽂아 되니까. 넣고. 예, 예. 그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아직 정치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그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들죠. 영화인데요, 이거 거의. 예, 영화로 하나 제작해도 제가 봤을 때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블랙머니 망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또 롤스타 그건 단편적인 하나의 부분인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꼬여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이거 진짜 고구마 먹으면 되게 그러니까 나는 답답하네. 사실은 우리 예. 안홍구 총장님이 그 국회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국민개혁도 또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참 너무 안타깝고요. 아, 참 개혁할 과제가 너무 많아서 네네. 여기까지 사실 그 이 눈길이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총장님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MB의 그 여죄, 그러니까 꽁쳐놓은 돈을 찾는 작업에 우리 공기관이 역량을 모아서 한다면 얼마나 그 회수할 수 있을까? 혹시 짐작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상당히 제가 그때 한참 그 추적하고 그또 언론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래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할 때 네. 상당한 제보들이 또 있었고요. 음. 근데 그 시간이 벌써 한 2년 정도 지금 그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 어디서 어떻게까지 갔는지까지는 제가 모를 정도 상당히 단절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만 봐도 뭐 이야기 들으면은 좀 금방 이해가 하기 어려운 그냥 수치에 지나지 않는 정도의 돈으로 그 당시에 추정했던 거는 이제 캐나다로 주로 가거나 싱가포르로 가서 예. 그다음에 또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 곳을 몇 군데를 돕니다. 돌았다가 홍콩으로 갔다가 상해로 갔다가 야, 그런 진짜 식으로 이 이건 뭐. 흐름이 있고요. 예. 또 일부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이명박 씨 그 자제 이름으로 돼 있는 그 현대 네네. 그 다스는 지금 현재 다스는 경주에 있는 것만 다스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현대 자동차가 해외에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그 현대 자동차에 그 가면은 시트 없는 차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시트는 무조건 다 따라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9군데 되는 해외 지사가 다 있어요. 그 지사들이 다 다스라는 경주에 있는 본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갖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로 다 해서 다 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름이 지금 다 바뀌어 있고 네.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했는 게 미국 케이스인데 미국 케이스에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A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거기다 이제 계속 물건을 줘가지고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쓰게 되잖아요. 연결을 해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아들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그럼 아들이 별도해서 B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A하고 거래는 줄입니다. 그리고 B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납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일반 몰아주는 A는 거죠. 예. 그렇죠. A는 죽고 B는 다시 올라가면서 B 회사는 아들 회사가 되는 그렇죠. 이런 자연스럽게 형태로 넘어가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조치도 취했고요. 네. 중국 회사 몇 개는 그냥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들 이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다스 주식을 샀으면 네. 다스 주식을 샀으면 그 돈들을 다 찾았을 때 그런 게 지금 다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다스 주식이 3%가 150억이었으니까 전체를 하면 한 5천억 정도 가치가 있는데 그걸 다 찾아가 들르면 훨씬 더 된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투자를 사자고 했던 것이고요. 그럼 못 사서 지금 뭐 안타깝게 예, 됐지만 알겠습니다. 그 MB 참 지금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하나 규명을 하고 말았어요. 저 사실 그거 BBK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이것도 규명을 아직 못했고. 그 당연히 그냥 다스에서 BBK로 돈 들어가는 것까지 밝혔는데도 네. BBK가 주인이 누군지는 아직 그냥 안 밝히고 그냥 넘어가 버린 그리고 거죠. 또 뭐 무슨 이 사자방이라고 불리는 이런 각종 MB 정권 때 비리 이런 것들은 들춰보지도 못한 상황이고 어떻게? 계속 자원 외교는 제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이고 저희 민간 차원에서 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수사권 갖고 그렇습니다. 그 사법 권력으로 이건 사실은 찾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또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랄 일인데 네. 해외 불법 재산 환수단이라고 해서 예. 환수단.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요? 그 지금 만들어져 있는 자체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건 어떻게 민간 차원에서 만든?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 대통령께서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지시가 이루어졌고 그래요? 언제? 그게 한 2년 됐죠. 그래요. 2년 됐는데 지시 만들어졌는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 하면 예.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만들고 그거 하나만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지시했으면 그때 지시가 뭐였냐면 국세청, 검찰, 관세청 이 금감원이 하나가 돼서 해외 재산 불법 환수단을 불법 재산 환수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한 실적 2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니 있어봐야 그걸 만들어 놓고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월급은 받습니까? 월급은 그냥 그분들이 나오겠죠.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 월급을 받고 있겠죠. 예. 파견만 만들어 놓고 파견 있죠. 나왔으면 업무 실적이 있어야지. 그 뭐 무슨 아니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지금 저도 그때 만들으라고 하는 걸 듣고 저들 이제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 진행을 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그럼 적어도 저한테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상의를 한번 해봐야죠.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던 사람이고 네. 당연히 한 번쯤은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도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일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다른 케이스로 해서 몇몇 사람들을 내가 그쪽으로 보냈어요.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네. 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전혀 하나도 지금 접수가 안 되고 있고 조사하고 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게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만 그냥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래가 되겠는 그래서 거예요. 우리 MB께서 공쳐놓은 돈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걸 제대로 회수한다면은 저는 뭐 기본소득 실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죠. 몇십조 가나요? 그러면 뭐 그 정도 아닐까요? 그 정도보다 아니에요? 훨씬 더 되겠죠. 훨씬 더요? 네, 훨씬 더 되겠죠. 야, 그 대통령의 권한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뭐 수만 개 그 자리를 줄 수 있어요. 재밌네. 예를 들어 수만 개 자리인데 한 1억씩만 내라고 해봐. 얼마야 그게? 아니 그럼 이게 전 세계에 지하 자원,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 있는 돈에 다 뭐 페이퍼 회사에 이렇게 뿌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니 뭐 경우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가 형태로 있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버젓이 그냥 정상적인 회사에 투자된 것으로 될 수도 있고 해외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검은머리 외국인 형태로 펀드로 돌아다니면 그거 하나 자체가 회사죠. 그래서 다니는 규모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하기라는 것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당연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일 우문이라고 보는 게 얼마쯤 되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계산을 본 것도 아니고 그걸 짐작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당사자도 모를걸요, 얼마쯤 되는지. 그러고 계속 불어나고 있죠 지금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여기에 뜻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찾지 못한 누군가 개인에게 들어간 이런 돈 이걸 회수할 수 있을 만한 입법권을 민주당이 갖게 됐어요. 그렇죠. 예. 네. 민주당이 뜻만 모으면은 이거 규명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그 어떤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열린민주당이 사실 그 입법안을 내놓고 민주당을 압박하면은 나는 뭐 민주당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안민석 의원하고 네. 제가 그 최순실 예. 재산 찾고 하다가 예. 이제 이명박이 급해서 이명박 쪽으로 그때 네, 우리가 그렇죠. 선회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 법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특별재산 그 재산 한수 해외은닉이죠. 해외은닉 재산 한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초안을 사실 다 만들어 놓고 네. 그 발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아까 그 특별법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시효. 우리가 보통 이제 시효가 10년이다. 그러면 네. 10년이 지나는 거는 우리가 못 찾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효를 일단은 연장하는 것. 음. 그게 하나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리코법이라고 있었어요. 네. 리코법이 뭐냐면은 마피아들이 벌은 돈을 그걸 그 죄를 주려고 하면 정부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입증 책임을 거꾸로 정상적으로 벌은 돈이다라고 너가 입증해라. 검은 돈을 발견했을 때 아 이건 내가 옛날에 최순실 그 어머니가 그랬다면서 이게 우리 감작해서 팔은 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걸 그렇게라는 그럼 밝혀라는 거죠. 입증 책임의 문제를 누구한테 주느냐? 정부가 하느냐 아니면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너가 정상적인 돈이라는 걸 밝히면 정상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예, 네가 증명해 와라. 그렇게 하는데 예, 예. 그 부분들의 입증 책임 문제를 그 사람들한테 돌리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국세청은 국세청의 탈세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금감원은 금융의 흐름에서 불법만 보는 거고, 네. 그다음 간세청은 해외 간의 거래만 보는 거고, 그다음 검찰은 형사 문제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같이 하나를 엮어 가지고 조사 기구를 별도의 그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칸막이 없이 같이 유기적으로 이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로 해서 조사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면 네. 이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게 각자한테 전부 다 맡겨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보지를 않으려고 안 하고 하는군요. 자기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그쪽에서 보도록 하는 조치도 안 해요. 왜냐면 그쪽의 성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 예. 자기들 것만 보는 거예요. 네. 이게 공무원들의 하나의 그 칸막이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되는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은 저는 뭐 어떤 경우에 아까 좀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각 기관들이 다 관련돼 있단 말이죠. 네. 국세청, 검찰, 그다음에 그 금감원 네. 여기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만 되면 저런 거 금방 밝혀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밝혀냈으면 좋겠고요. 그럼 밝혀내서 네. 환수해야죠. 국고만 밝혀야죠. 싸면 예, 이런 그러니까 걸. 밝히기 전에 법부터 만들어야죠. 법부터 만들고 민주당이 여기에 의지를 갖고 있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기를 쓰고 반대한다. 그럼 반드시 또 통과시켜야 할 그 명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놈이 범인이니까.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우리 안홍구 총장님 뭐 10분의 1도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대략 큰 주제에 말씀을 아니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한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거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너무 이게 좀 관심이 우리 많아요. 황인희 선생이 생각보다 훨씬 이해력이 빠르고 감이 금방 오시는가 본데 근데 이제 사실 점점 어려워서 우리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황현희 씨가. 근데 점점 안 웃겨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나 오늘 경제 전문 방송 가가지고 나 거기서 떠들고 있더라고. YTN 가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아니 근데 예. 황현희 씨 많이 웃겨요. 우습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웃어주십시오. 예, 그래요.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마무리하면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별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출연료가 아깝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이노큐어를 먹었기 때문에 네. 밥 뺍시다. 오늘. 예. 이노큐 효과. 예.
뭘 갑자기 얘기하라고 뭘 물어보고 아니 뭐 얘기하라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하라는 건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아, 삼성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야, 이노큐 효과가 대단하네. 이 형이 이 천하의 지금 김성회가 지금 저기 사경을 해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맥락 없이 갑자기 뭐라고 마무리를 하라고 그거. 자, 이제 삼성 관련돼서 전부대야, 뭐야, 몇 가지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는 게 일단 형님 끝내야 돼요. 구속영 네. 한 시간 반도 안 했는데 그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 있을 수 있느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피의 사실 유포가 또 벌어졌습니다. 뭐예요? 뭔데요? 삼성이 구속영장이 무슨 그 이유로 청구가 됐는지가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 아니까 피의 사실 유포 안 하기로 제도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조국 교수만 혜택 보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 건을 모 공중파 방송국만 또 단독으로 쳤거든요. 근데 그 검사가 이제 거기에만 흘리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한 건데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또 피의사실 공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삼성의 피의사실 공표하니까 마치 정의인 것처럼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가 줬거든요. 근데 삼성이니까 이게 대상이.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게 그럼 삼성이 다음번에 삼성이 아니라 검찰이 다음번에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피의사실 공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진보 지정에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이 삼성이 사법위원회 만들자는 얘기를 딱 꺼내니까 어디서 건방지네? 이러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 것도 되게 이상하지만 더더군다나 그러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함부로 유포해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을 우리는 사회적인 구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겁니다. 거봐. 너희들 미워하는 사람 피의사실 유포하니까 재밌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되고 법무부가 이런 건 정말 감찰을 해서 왜 누가 어떤 경로로 피의사실 유포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하나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얼마 전에 그 이제 뉴스를 또 하나 더보했던 게 국민의 60%가 선처를 바란다라는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곳인지 자기들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기사는 아니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커뮤니티의 글은 그 이재용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들은 전부 다 호의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미친놈들이구만. 예, 그렇게 해서 그 보도자료를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읽을 수가 없는 수준인데 그런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연구소에서 낸 보도자료가 TV조선,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중앙일간지까지 인용이 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재용의 어떤 이런 선처를 부탁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 이거 정말 광고에서 자유로운 우리 김용민 TV만이 앞으로 우리 삶의 희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삼성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붙여볼까요? 예. 사실 삼성의 이게 핵심이 그 문제의 핵심이 승계 문제가 있었냐.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승계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승계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승계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하고 여기서는 분식 회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분식 회계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분식 회계를 통해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할 수 없는 기업을 상장을 한 과정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그냥 분식 회계다 이 정도만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거론조차 하기 힘든 내용들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데 삼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삼성 특검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실권주 가지고 이재용한테 한번 그 이재용하고 그 딸들한테 그 이재용 자매나 여동생들한테 준 거하고 그때 한번 그 실권주를 가지고 에버랜드를 넘겨주는 과정이 있었고 그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을 합병을 해가지고 제일모직이 가지고 그 삼성물산하고 이제 둘이 또 승계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을 높이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면 삼성물산 그 전 세계적인 건설을 잘하는 나라를 저 건설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삼성물산이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한 거예요.
안 되죠. 그런 상황들을 가진 제일 핵심이 선거인데 두 번째 선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요번에 지금 뭐 이런저런 핑계로 구속을 안 한다. 사실은 저 정도 되면은 구속해야 먼저 됩니까? 구속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하고 시작해야 되는군요. 시작하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삼성이니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뭐 아까 여론조사하고 뭐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거는 어에 보면은 사람 그 하나의 프레임을 옮기기 위한 하나의 눈속임이지 본질은 하나도 아니다. 실제로 승계가 있었는 거에 대한 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대법원에서 밝혔는데 뭐 요즘 뭐 그게 분식 해결을 자꾸 말을 하는데 이중장부를 사기치는 거예요. 예. 사기죠. 범죄입니다, 범죄. 그 영향도 좀 있나요? 삼성전자 요즘 뭐 개미 동학 운동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좀 많이 사니까 여론이 좀 그래도 삼성 주식을 사면 삼성에 대한 좀 호의적이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근데 아니겠죠. 저희 우리 그 이재용 형님이 감옥 갔을 때 네. 영업이익이 2배로 뛰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재용 구속을 바랄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바이오로직스를 그 문제가 없는 회사로 알고 그 투자하고 그 상장할 때 주식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애많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죠. 아유, 그럼요.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그 사람들 볼모로 잡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은 만약에 상장 자체가 폐지가 되면 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담보로 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알기로 한 60만 원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주에.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참 이 경제 논리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다 그 매몰돼 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 피해 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죽는데 이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법 적용을 하는 사람들도 냉철하게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이게 너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우리 안홍구 총장님, 안홍구 우리 열린민주당 사무총장님은 저희가 또 모셔서 소상한 이야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로 끝날 일 같지는 않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한 이 경제 정의가 결국 정치 정의, 사회 정의를 부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요. 어려우면 공부를 해서라도 우리가 맞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국부를 그 대상으로 해서 사기치는 인간들. 금융 쪽은 보니까 예. 모른다 생각하면 사기치는 것 같아요. 모른다 생각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MB하고 많이 닮은 어떤 사장님 밑에서 일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정말 공부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쫓아갔다가 결국 늦었어요. 예. 좀 더 일찍 공부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우리 이제 MB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국부를 인마이 포켓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뜻을 모으고 관심을 가져서 더 이상의 이런 장난질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애를 썼으면 장난질하는 좋겠습니다. 손모가지 날아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손모가지 날아가야죠. 예. 대가리 박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한마 가져와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한마. 그렇습니다. 빠루로 그냥.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심 함께 해주신 열린민주당 안홍구 사무총장님, 그리고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그리고 황현희 당원님. 네. 자, 감사하고요. 당원이 됐네요. 또 오늘 아주 열린민주당 방송이 됐습니다. 네. 예. 정치부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ear